그동안 정적 같은 라이벌파들의 숙청에 집중했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군들이나 자신이 직접 발탁한 이들마저 제거하는 정치적 숙청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이 흔히 말하는 독재자들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16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의 전쟁 초기에 라이벌 파벌의 강력한 장군들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군과 추종자로 교체함으로써 세계 최대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인민해방군의 구조적 개편을 단행하고 최고위직을 자신의 부하들로 채운 시진핑은 여전히 뇌물과 불충실에 맞선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진핑은 자신이 직접 고른 충신들마저도 점점 더 숙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시진핑은 군부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며 수십 년 동안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충성심을 심어주고 고위급 승진 심사를 맡았던 인물을 숙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군부의 최고 지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공작부 주임인 мя호화가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국에서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부패에 연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이 мя오하가 그동안 군부에서 정치 교화와 인사를 도맡아왔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정도로 고위급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최고위급마저 시진핑에게 숙청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인민해방군에 대한 부패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로켓군 사령원, 그러니까 상장이죠, 대장급을 지냈던 리차오, 저우야닝 등 이 로켓군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웨이펑허, 리상푸 전 국방부장도 반부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숙청 대상으로 오른 최고위급 인사만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мя오하의 숙청이 더욱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푸젠성 해안 지방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던 시기 때부터 함께 정치 경력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мя오하 숙청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군부의 조직적 부패를 청산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에 인민해방군을 미군에 맞설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투력으로 바꾸는 그런 야심찬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현대화 추진의 핵심 목표는 단적으로 대만을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대학교의 조엘 우트나우 연구원은 CNN에 시 주석이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 장군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난 여름 숙청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자신이나 자신의 의제에 의심의 여지 없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서 군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구상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위 자신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이들마저도 숙청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CNN이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이 오랜 측근들마저 숙청한 것은 전임 마오쩌둥을 비롯한 독재자들에게 익숙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는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한 후에 자신의 측근을 포함해서 절대적인 권력 장악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мя오화 시 주석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서, 푸젠성 출신인 그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 주석이 지방관리로 승진해서 푸젠성 성장이 될 때까지 30일 집단군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대학의 연구원인 제임스 차는 CNN에 믿을 만한 소식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당시 30일 집단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мя오화 정기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인연으로 мя오는 시진핑 집권 후인 2014년 이례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 대폭 승진했으며, 이어 중국 군부의 핵심인 중앙군사위원회로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 찬에 이어서 사실 мя오보다
시진핑에 더 충성한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 мя오마저 뇌물수수 혐의로 문제가 된다면 이는 인민해방군 엘리트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부패의 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시진핑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었던 중국 로켓군 부패에 대한 수사도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패의 범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군마저도 부패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중국의 군부 어느 곳도 썩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부패 혐의를 받게 될 인물들이 지금 소위 시진핑 충성파로 알려진 군부의 고위급 인사들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 군부가 휘청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мя오를 체포하면서도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мя오가 그동안 인민해방군 최고 정치위원으로서 집권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그동안 군의 진급을 감독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충성도를 심사하며 해군까지도 그의 수중에 들어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샌디에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빅터 쉬도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 해군의 군함 및 기타 무기 조달도 급격히 증가해서 부패의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쉬 교수는 이어서 мя오의 몰락 뒤에는 군부 내 파벌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시진핑은 그동안에 당과 군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중국 내에서 파벌을 형성할 수 있는 이는 시진핑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мя오가 군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면서 왕우빈 로켓군 사령관, 등진 국방부장 등 해군 내 여러 측근을 주요 직책으로 승진하도록 추천하는 것 자체가 мя오의 인맥을 만든 꼴이 되었고 이런 문제가 결국 시진핑으로 하여금 칼을 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1월 27일 미국 전 현직 관리들을 인용해서 등진 현 국방부장이 부패 혐의로 사정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관련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국의 기관지 학습15의 편집장 출신인 시사평론가 덩 위원은 등진이 мя오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소규모이지만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글을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파이낸셜 보도 후에 뜬구름 잡는다는 뜻의 폭풍 착영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고 그림자를 진다 이런 네 글자로 등 부장 조사서를 부인했고 중국 국방부도 이날 완전한 날조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등진은 한 안보 포럼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를 과시했지만 실제로 등진에 대한 시진핑의 신뢰는 이미 거둬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CNN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은 мя오가 너무 강력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의 요새로 여겨지는 мя오를 뿌리 뽑고 싶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최고 권력자는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군부 권력에 대한 시진핑의 불신과 실력이 아니라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중국 군부가 과연 전쟁을 제대로 치를 능력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어차피 부패할 수밖에 없는 중국 군부의 속성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짜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시진핑 체제 이후에 군부에 대한 숙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мя오의 몰락은 리상프 전 국방부장이 중앙군사위원회에 퇴임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이 중앙군사위원회는 시 주석이 충성파로 여겨지는 6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мя오까지 해임되면서 지금은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빅터 쉬 교수는 전 소련 지도자 조셉 스탈린부터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 자신의 제자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러면서 진정한 경쟁자가 모두 사라지면 독재자는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으니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항상 자신과 매우 가까웠던 사람을 포함해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숙청은 어차피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독재자는 항상 누군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다는 점점 더 미묘한 징후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은 말년에 자신의 오랜 제자이자 전 국방부장이며 후계자였던 린바오를 구테타 음모로 비난하며 숙청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시진핑의 건강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학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잠재적 도전의 징후에 대한 그의 민감성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예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진핑은 이달 초에도 중앙군사위원회에 남아있던 충성파 4명과 함께 인민해방군 정보지원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우리는 군대가 절대적으로 충성스럽고 절대적으로 순수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이론지인 추스는 16일 시 주석이 올해 1월 중국 최고의 사정기관인 중앙기울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당의 자아혁명 심화 추진 제하의 연설을 게재하면서 부패 등 당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칼을 빼들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시 주석은 형세에 맞는 임무와 외부 환경의 변화, 당원 대우의 자기 변화에 따라 당내 각종 모순, 그러니까 문제 또는 분쟁과 문제가 나타난 것을 피할 수 없다면서 칼날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를 내서 적시에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어서 이것이 바로 당의 자아혁명을 심화해야 하는 이유라 그러면서 당의 자기혁명을 심화하려면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용도를 확고하게 하고 위대한 사회혁명 인도를 당의 근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 시점에서 또다시 반부패를 꺼내든 것은 단순히 군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또다시 반부패 숙청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서 당적 제명 처분을 받고 고위 간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간부로 통상 차관급 이상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50명을 넘어서 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은 집권 이후에 13년이 넘었으면서 아직도 부패 타령을 하면서 숙청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 지도층에서 부패가 끊이지 않는 건 도대체 누구 탓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이어지는 것일까요? 결국 시진핑 때문인데 시진핑은 자신을 돌아볼 줄은 모르고 부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화이트한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